코로나19 확산 위기가 5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맹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23만 명, 사망자 15,000명을 넘어선 브라질에서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무덤을 미리 파놓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무려 15,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감염증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Lamento, quer que faça o quê? Eu sou Messias, mas não faço milagre.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탄핵 요구까지 빗발치는 상황. 그야말로 최악의 현실을 맞이한 브라질의 현지 교민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제일 많은 65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검사를 안 하는 사건도 많고요. 실제로 지금 이 숫자가 적어도 한 10배 정도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Nós temos que ter coragem de enfrentar o vírus. Tá morrendo, gente, tá. Lamento. Mas vai morrer muito. 하지만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생각은 다른데요. Muitas pensões, muita população migrante, nessas populações latinas ou não. Então, é claro que isso, de alguma forma, né, em outros países, talvez isso não seria um problema. Para a gente ainda, precisamos contar ainda com mais essa questão, né, que é da vulnerabilidade social e a situação de muitos lugares de extrema pobreza do nosso país.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기본적인 의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빈부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마스크를 살 돈도 없고 또한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의료 물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페이스 시어드를 저희 한인분들이 기부를 해주셨고 이분들이 쓰고 계시는 마스크도 교민들이 다 기부를 한 겁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인 교민들의 도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건소, 병원에 각종 의료용품들을 기부하는 건 물론이고요. 방역 장비를 사비로 직접 구매해서 길거리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라오스 때 한 2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하러 갔다 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의료용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 자체도 6배, 7배를 주고 샀는데 쓸 수 없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장도 조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한 지방정부가 엉터리 인공호흡기를 값비싸게 구매해서 중앙정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긴급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지만 수일이 걸리거나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요. No caso, na minha casa, é eu e meu esposo. Meu esposo, desde o dia 22 do primeiro decreto, que não está trabalhando e não está recebendo nada.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시위를 열고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에비뉴인데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지금 꽉 차 있어요. 보이세요? 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을 열면은 문제가 되니까 내부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심 봉쇄령 속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는 브라질 국민들.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한편 확진자 4만 3천여 명의 네덜란드. 감염증의 확산세가 주춤한 상태긴 하지만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화훼 산업은 유례없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꽃집 같은 게 문을 다 닫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큐케노프 튤립 페스티벌 이런 것도 다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피해가 좀 크긴 했었어요. 꽃 수요가 급감하면서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을 포함해 무려 꽃 4억 송이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꽃들을 요양원이나 독거노인 분들한테 무료로 이제 나눠드리는 봉사 같은 게 초반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행사하는 것도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캔슬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즐기게 다른 이제 차선책들을 진짜 빨리빨리 찾아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손 놓고 그냥 볼 수만 없었던 한 화훼업자는 튤립밭에 건강하게 버티자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거죠.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3월 봉쇄 조치에 돌입해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은 상황. Alle eet- en drinkgelegenheden in Nederland sluiten vanaf 6 uur vandaag de deuren en blijven dus tot en met 6 april gesloten. En coffeeshops 커피숍의 영업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가게 앞에 장사진을 친 사람들. 그런데 커피가 아닌 다른 걸 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Look at here. People are waiting to buy the wheat. Unbelievable. 바로 대마초를 미리 사재기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완전 달라요. 커피숍은 정말 대마하는 곳, 대마 파는 곳이 커피숍이고 카페는 커피 마시는 곳. 처음에는 커피숍을 문을 다 닫기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으면 너무 큰 반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이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호품으로 넣은 것 같아요. 판매소를 닫을 경우 밀매의 수요가 높아질 걸 우려해서 다시 대마초 판매를 허용한 거죠. 그럼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통 카페 앞 광장 여기서 이렇게 다 파라솔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는데 지금 다 닫혀 있어요. 카페나 음식점은 문을 열었지만 안에서 취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만 가능하고요. 방역당국의 지침상 다른 사람과 1.5m 간격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한 음식점에서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유리 박스를 설치해서 다른 손님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 것. 제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또 직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서빙합니다. 아이디어네요. 인당 40유로였어요. 입장료가. 6월 거의 한 중순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사용하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시간 제한을 주고 술 마시는 것까지 하면 한 사람당 적어도 한 70유로 나오지 않을까? 한 10만 원 정도? 이제 6월 1일부터 정상화가 시작되면 사실 다른 식당들도 이제 1.5m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될 텐데 많은 식당들이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달라진 음식점의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에 등장한 한 이색 레스토랑. 들판 한가운데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주방에서 요리한 음식을 바구니에 담으면 창문에 연결된 밧줄로 손님이 있는 곳까지 바구니를 전달하는 식이죠. 독일의 한 카페에서는 손님들에게 긴 막대기가 달린 모자를 착용하게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중입니다. 여기 클럽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클럽을 못 가게 했더니 집에서 막 파티하다 걸려서 벌금 내고 했잖아요. 또 워낙 파티하다 걸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이제 락다운이 이제 완화되고 풀리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막 클럽이랑 유흥가로 몰려들어서 오히려 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의 클럽발 집단 감염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는데요. 클럽들이 밀집되어 있는 람브란트 플레인에 와 있는데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펍같이 생긴 곳이 다 클럽들이에요. 여기 커피숍도 하나 보이네요. 저기도 다 클럽들입니다. 여기 하나 카페가 있고 이곳 클럽이고요. 여기도 클럽입니다. 여기도 클럽이에요. 여기도 클럽입니다. 다 문 닫은 상태예요. 현재 네덜란드는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다 우르르 나가버리면 또 한 번 또 큰 피크가 또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